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보고의 한 가운데를 지나가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자유민주 체제를 지킴에 있어서 노심초사하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정확히 7달하고 8회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약 7개월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루어져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 3월 9일 지금까지부터 7개월 동안 그 선거운동 실질적인 과정에 들어갔는데 그 과정이 공명정대한 것이 담보되고 그래야 그 결과에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는 그런 평화적 정권 이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선거 관리는 절차상 투개표 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공권력이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고 정당의 일탈을 방지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헌법상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공명선거를 추진하고 담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한 그가 공명선거를 담보할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인가? 절대 그러지 못할 것이다. 뭐 여러 이유를 들기 전에 우선 그는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하여 지난 대통령 선거를 여론 조작을 통해 가지고 그가 당선됐다. 그도 잠재적 공범의 하나다 하는 것이 지난번 대법원 판결에서 명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범 피자의 신세에 몰려 있고 울산 시장 부정선거 사건도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언급이 40배 이상 언급된 것으로 그래야 누구 눈에도 청와대의 공작에 의해서 송철호 씨를 당선시켰고 그 맨 꼭대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권이 야권으로 넘어가면 그는 지금까지 쌓여있는 여러 탄핵 사유와 잠재적인 피의사실 외에 이 두 가지 사건만 하더라도 그의 퇴임 후의 안전보장은 절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가 공명선거를 통해 가지고 야권의 순순히 정권에 넘어가도록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이 정권은 정치 공작, 여론 조작, 언론 통제, 북한과의 평화쇼 그리고 재난자금 퍼붓기를 통해 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이 선거에 있어서 여당이 이겨내야 되겠다 하는 것.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나와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문재인 자신과 여당의 실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수를 감행하더라도 이 선거에 이기고 말겠다 하는 것이 지금 도처에 이런 공작적 현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정권 실세들의 속성으로 봐갖고 이른바 진보 민주 진영을 자처해요. 자기들만이 민주고 자기들만이 진보라고 자처하는데 아니올시다. 이들의 특성은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듭니다. 광기 어린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2008년 이명박 정권 초기에 광우병 파동을 경험했습니다. MBC와 KBS의 종북 주사파의 끈앞풀들이 도사리고 있고 그 당시 야당인 정권 실세, 현재 정권 실세 야당 핵심들이 달려들어 가지고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리고 광우병에 걸리면 뇌가 숭숭 뚫려가 죽는다라고 온 천지가 온 국민들이 여기에 현혹되게끔 광기 어린 선전선동을 통해 가지고 정권을 아주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태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광우병 쇠고기 먹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미국산 쇠고기 먹고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 광기가 나흘 전에 종로 종각 입구에 있는 청년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그곳에 홍길동 서점이라고 하는
그 빌딩의 벽면에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 여사를 모자이크한 그림을 그리고 그가 윤 후보와 결혼하기 전에 남성 편력이 있었다. 변호사, 검사, 의사 그런 것을 희화화하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기에 벽면을 장식했습니다. 이게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 행위는 선거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광기 어린 행동을 보인다고는 이 정권 실세들의 속성을 고스란히 내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기가 찰 일은 진보 민주 세력이 여기에 달려들어 가지고 SNS를 통해 가지고 거기가 민주 성지니까 전부 참배하러 거기에 모여라. 이게 진보 세력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진보 세력이라고 용인하고 이들을 진보 세력이라고 호칭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말로 낡고 썩고 병든 이념에 찌든 수구 꼴통 세력들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아마도 태연히 저질러질 것입니다. 우리는 2002년 선거에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대결했을 때 노무현 후보 진영에서 이회창 씨 아들 중에 하나가 병력 부정행위를 돈을 주고 관계자를 매수해가지고 병역 면제를 받았다고 하는 이른바 김대업 사건이 터졌고 설원 의원이 그 무렵에 부천의 중견 건설업체로부터 이회창 씨 부인이 20억을 수수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해가지고 이것을 해명을 해도 선거가 끝나는 순간까지 이 해명이 제대로 듣질 않아요. 종당에는 결국 대법원에 가서 전부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말았지만 이미 그때는 선거 끝난 뒤입니다. 만일 지금 제 기억으로 이 두 가지 광기 어린 이런 조작극이 없었다고 한다면 선거 결과 불과 40만 표 차이로 이회창 씨가 석패했는데 그 결과는 뒤집어졌을 것이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월 9일 선거를 앞두고도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계속될 것이다. 북한은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뭐 코로나를 핑계를 대거나 하겠지만은 저 내전 중인 시리아, 아프가니스탄도 다 도쿄올림픽에 참가했는데 이 개방체제의 상징적이고 모범적인 이 행사에 거기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불량 국가고 불량 집단들입니다. 핵을 끌어안고 주민을 통제하고 비판자는 학살하는 그래야 유엔 총회 결의로 김정은이가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되는 결의가 된 인권 탄압, 학살 혐의로 이런 정권이니까 도쿄올림픽 같은 데도 나오기가 부끄럽겠지요. 그런데 도쿄올림픽이 개막되고 나흘째 되고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필연적으로 관련됐다고 하는 사실이 알려진 일주일째 되는 날 북한은 그동안에 끊어놨던 통신 연락선을 개통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작년 6월 9일 이들이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지난날 6차례 끊었다가 복구하고 한껏 반복했고 작년 6월 9일 날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에 단절을 했던 것을 요 기간에 올림픽 초입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 공무원 김경수 지사와 관련된 이 사건이 야권의 거센 항의와 폭발적인 민심 파도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 지점에 그 시점에서 북한의 연락선 개통을 발표를 했다. 청와대 발표에 의하면 그동안에 김정은과 문재인이 10차례 서신을 주고받았다. 공개해야지요. 언제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공개해야죠. 우리는 공화국 체제입니다. 공개하지도 않고 이렇게 통신 연락선이 개통되고 청와대가 흥분해가지고 그리고 여당 실세와 여당의 대통령 후보 경쟁자들이 나서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 프로세스가 1단계 한층 더 성공 단계로 들어갔다. 앞으로 남북회담, 정상회담에까지도 이룰 수 있고 평화협정까지도 이룰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 이렇게 문비어천가를 부르고 이렇게 들떠 있는 이런 것을 볼 때에 이들이
저의 판단으로는 10차례 서신을 보내고 하는 사이에 구걸을 했어. 김정은에게 구명 밧줄을 좀 던져달라고 구걸을 했어. 그러니까 10차례 서신 내용이 뭔지 발표를 해야 돼. 이래 놓고 앞으로 7달 동안에 무슨 짓을 흘는지, 국민을 또 어떻게 현혹시킬는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합의한 게 있지요. 이른바 싱가포르 선언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도 지켜질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6월 12일 오후 3시에 두 사람의 합의문이 발표되고 그 시간부터 저녁 내내 다음날 아침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다음날이 무슨 날이냐, 6월 13일 지방선거 총선거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도배제를 했어요. 모든 언론기관에 이걸 도배제를 해갖고 마치 대한민국의 평화의 바람이 불어온다 이래가지고 싹쓸이 해버려. 싹쓸이. 서울 시내 구청장 25개 중에 하나 빼고 전부 여당이 차지했고, 야당의 본거지였던 부산 그리고 울산 그리고 서울까지도 전부 여당이 차지하는 이 휘황찬란한 기억을 이들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통신연락선 개통보다도 더한 일, 김정은이도 이 정권이 계속해서 승계 정권이 이어질 것을 바라지, 야권의 정권이 넘어가서 남북관계가 더 버겁게 되는 것을 그는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배짱도 맞고, 그리고 문재인이 안달해서 구걸하고, 그러니까 제재 완화를 위해서 또 미국과의 대화의 통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김정은이가 앞으로도 문재인에게 시혜를 계속 베풀 가능성이 있고, 자칫 국민들은 여기에 현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북 문제의 기본은 북한의 핵을 없애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안고 대한민국을 협박하고 일본과 미국을 협박하는 이런 상황 안에서 평화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도 못하고, 그래야 이 선거에 유리한 국면만 만들어 가려고. 제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라는 거, 요 앞에 응천 스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개정 법률안이 얼마만큼 독소조항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역대 어떤 정권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언론 통제를 위한 개정안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언론사가 신문, 통신, 방송 다 포함됩니다. 처음에는 유튜버까지 포함시켰던 것 같은데 그건 저쪽 편도 많으니 그건 빼버리고, 그래서 이 언론사가 허위사실을 보도했을 때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라고 하는 피해자가 이 문제를 제기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배상을 어떻게 하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A 신문사가 허위사실을 보도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 A 신문사의 연간 매출액이 1,000억이다. 이러면 1,000분의 1까지 엄청난 범칙적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그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1,000억짜리 매출액이면 그중에 1,000분의 1이면 1억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은 작당을 해가지고 한 언론사를 공격해가 수십 가지, 심지어는 수백 가지 허위사실이 있었다, 허위사실, 가짜뉴스를 퍼뜨리겠다 이렇게 한다면 그 언론사는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고, 이런 위험 때문에 정부 비판의 기사를 작성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악법 중에 악법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히틀러도 이런 법을 만든 일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정권 실세 여러분, 이 박찬종이가 그대들에게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런 식으로 통과시킨다고 한다면 제 예감에 그대들이 결정적 불행의 씨앗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아주 불길한 예감이 제 머리에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1958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태평로 국회의사당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안, 그게 언론 독소조항이 있는데, 이 독소조항은
보다는 훨씬 가벼운 독소 조항을 넣었지만은 당시 자유당 정권에 반대하는 민심이 들끓고 그래야 여당이 야당 국회의원들 일방적으로 강제로 끌어내고 이걸 단독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들끓고 이것이 가슴 깊이 모두 쌓여 있다가 1년 3개월 뒤 3월 15일 선거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결국은 이들은 부정선거를 감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자유당 정권은 몰락해도 말았다. 이 얘기가 내년 3월 9일 선거를 7개월 앞둔 이 시점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의 족쇄를 물리는 이 법을 통과시켜 가지고 그래야 3월 9일 그대들이 원하고 기도하는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다. 하늘이 무심치 않을 것이다. 이게 전심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런 장난, 정치 공작, 여론 조작, 이런 일들을 그대들이 3월 9일 이후에도 무사할 것인가? 그래, 정권을 승계했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한 평가로 하늘이 용납할 것인가? 저는 이 대목에서 이 정권을 향한 국민의 분노를 제대로 조직해야 할 제도권의 조직은 제1야당 국민의힘 당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103의 국회의원들인데 지금 이들은 잠자고 있어요.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조직해야 할 일들이 김경수 사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해 가지고 이렇게 쌓여 있는데 정보 공격에 앞장서질 못해요. 대통령 탄핵 주장을 해야 됩니다. 퇴진 주장을 해야 돼요. 광화문에 막혀 있다고 해서 그 밑에까지 막았습니까? 그 옆길까지 막았습니까? 인간띠를 두르도록 앞장서야 돼. 그 국회의원들이. 그래야 사람들이 따라갈 거 아니냐. 김경수 사태에 대해서 기껏 한다는 얘기가 대통령은 사과하라는 수준이야. 사과, 퇴진, 탄핵. 탄핵이 되느냐? 의석수로는 모자라지. 지금 3분의 1이 간신히 넘었으니까 제적 과반수 이상이 발의를 해야 되니까 국민의힘당으로서는 발의가 어렵지만은 국민 발의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켜야 될 거 아니야. 저들은 은필직 촛불 시위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두고도 몇 가지를 붙여서 횃불 시위를 동원해가 국민적 탄핵을 유도해야 할 책임이 그대들에게 있는데 뭐 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이준석 너는 뭐 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103명의 국회의원 여러분들 뭐 하고 있느냐 말이야. 요 행수로 국민적 지지가 높은 후보를 하나 내세우면 국민의 여론이 이걸 뒷받침해 가지고 내년에 정권을 탈환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편안한 생각을 하는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들은 무슨 짓을 하려지도 모르는 정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나 이게. 자,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는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의 구성원들입니다. 제1야당이 헌법상 책무를 이렇게 거의 포기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8.15 그리고 횃불을 들고 문재인 퇴진 국민적 탄핵을 위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입장에서 횃불을 들고 나아가는 심정으로 이 날을 맞이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분발하십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